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뉴욕 그리고 국내장 생각보다 더욱 강합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막판에 힘을 내면서 결국엔 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한 지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등도 힘이 돼줬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AI와 산업재가 함께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개별 테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밤사이도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의 무게를 둬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짚어보시죠. 시장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전약 후강 장세를 그려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요, 종가 기준으로 6,977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7,000 고지까지 남은 격차는 단 23포인트가 되겠죠.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가 하면 다우 지수 역시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우려 요인들이 있었죠. 미국 검찰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했습니다.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계속 연준의 개보수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과도했다라면서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문제 삼아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파월 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안이 앞으로 연준이 경제 상황 그리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과 협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느냐 즉 금리 결정이 어디에 기반하는가를 좌우하게 될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연준 의장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린스펀과 버냉키 그리고 옐런 의장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는 주장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채권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주식까지도 매도 흐름이 나타나는 전반적인 셀 아메리카 현상이 장 초반에는 나타났습니다만 장중에 상승의 재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수사 내용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린 진단들이 나오면서 역시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귀금속에 대한 매수세는 부추겼죠. 금과 은값이 나란히 2%대 그리고 6%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최고가 기록을 새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 수사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헤드라인을 통해서 전해진 진단이고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이 울프 리서치의 미국 정책 총괄 토빈 마커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형사 기소까지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사안이 연준에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지는 불분명하며 또 실제 사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판도를 바꿀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월가에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장의 우려를 자극할 만한 재료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규모 매도 압력까지 이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별 반응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분위기가 아주 양호하게 진단이 됐죠. 그 재료로 작용을 했던 것은 무디스의 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출이 앞으로 5년간 3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해졌고요. 특히나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역에서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더더욱이 투자 지출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캐펙스 확대에 가장 크게 수혜를
피해를 입을 만한 종목들,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종목들이 되겠죠. 브로드컴과 AMD의 주가가 2%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는 1%대까지 상승 탄력을 확대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옵션 거래 물량이 나오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코어위브,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12%대의 급등, 그 밖에는 아이렌 그리고 테라울프까지 5%대에서 9%대까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메모리 저장 장치,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까지 모두 3%대에서 5%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던 만큼 오늘 이 뉴스가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호실적을 발표한 데 더해서 미국과 대만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역협상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2%대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반도체 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진영 전반에까지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3%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퀄컴의 경우에는 미조 측에서 애플이 자체 칩 자급률을 빠르게 늘릴 것이다라는 진단과 함께 퀄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4.7% 빠졌고요. 오늘 마이크론은 사실 장중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탄력도가 살짝 저하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7%의 플러스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도 보시죠. 13일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오늘 밤 내일이 되는 건데 자율주행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법안 안에는 안전 기준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주별 규제를 통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포함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주가는 0.9%의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4조 클럽을 드디어 경신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후로는 딱 네 번째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전해졌던 뉴스로는 애플이 AI의 파트너로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되는 시리가 이제는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1.1%의 플러스 종가 기준으로도 4조 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1월 20날 편입이 될 만한 종목으로 월마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미국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추종 ETF죠. QQQ의 구성 멤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월마트의 주가도 3%의 급등, 1970년대 IPO 이래 역시나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해 냈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사들의 주가는 압박을 받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죠. 이는 당연히 신용카드사들의 실적에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대출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기업의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 공동 연구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 조금 있다가 민영 앵커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 밖에 미국 안에서 부각됐던 테마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주들의 분위기가 양호했습니다.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스코티아 뱅크에서 엘버말과 리튬 아르헨티나에 대한 매수 권고를 제시를 했거든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엘버말과 리튬 아메리카스 등의 종목들이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중국 기술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중국이
기업이 제조업 내 AI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기술 중심의 금융 지원 확대를 발표한다. 2026년에 정책 어젠다로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죠. 알리바바가 특히 10%대의 점프, 그리고 니오 전기차 기업 역시도 4%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미국 안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오라클 조금씩 주가가 반등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 총이익률 하락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팔란티어 역시도 시티 측의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1%대의 플러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진영에 힘을 주게 될지 지켜보시죠.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로 이어갑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나 부담을 안고서도 미국 그리고 국내 증시 잘 방어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 0.8%, 코스닥도 0.2%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환율 부담이 있었습니다. 1,470원을 위협하는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요. 초반에 흔들림이 있었죠. 그래도 산업재들이 돌아가며 순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등이 최근에 시장 가운데 서고 있죠. 조선은 일부 하나오션과 대한조선의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전일장에서는 어제 좀 더 강했던 산업재는 원전이 되겠습니다. 원전이 메타의 원전 기업과의 계약 관련한 이슈에 힘입어서 그리고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을 유지한다라는 소식 속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현대건설 특히나 좋았죠. 20%나 급등했고요. 우진과 태광 등의 그 아랫단의 종목들까지 같이 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메타 이슈를 살펴볼 때 원전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쉬고 있었던 변압기단이 어닝 시즌을 맞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살피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초고압 변압기 3사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효성중공업 6% 상승세였고요. LX일렉트릭, HD 현대엘렉트릭 역시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연초 가장 강한 섹터 바로 우주항공 되겠는데요. 우주방산이라고 꼽아봐도 되겠죠.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인터넷이 차단될 때마다 뭔가 불안할 때 저궤도 위성이 인터넷을 공급하는 스타링크의 이슈가 꽤 많이 화두가 되는데요. 마침 또 미국의 스타링크 추가 승인 이슈가 들려오면서 스페이스X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잃지 않았던 우주항공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우주 쪽의 대장은 이노스페이스였죠. 22%의 급등세, 스페이스X 모멘텀을 타고 세트레가 도 최근에 질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힘낸 HVM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우주 종목들 같이 갔고요. 우주에 대한 투자 빛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 미래에셋 증권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연초에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기계인데요. 건설기계 수요 회복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든 혹은 재건이건 인프라 부족에서 이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인 거죠. AI, 에너지 인프라의 공동 수혜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HD 현대건설기계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11%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사업 영역을 봤을 때 두산 밥캣 또한 나쁘지 않은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도 체크 포인트를 두고 연속성을 띠는지 여부를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시 한번 뒤로 넘겨주시죠. 코스닥을 체크하지 못하고 전체 섹터를 넘어가 버렸네요. 코스닥 흐름을 살펴보시면 로봇과 바이오 내에서 좀 차별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봇 내에서는 일부 부품사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협업 계약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KH바텍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어제 김진만 위원이 로봇 쪽에서는 우린 PTS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현대나 삼성 등에서 액추에이터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의 시세도 나쁘지 않았죠. 자, 바이오는 차별화 흐름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등의 대형 일부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왔는데요. 삼천당 제약은 모처럼 시장 대비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 다만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2차 전지였습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 어제 아침에 이제 조금 매수해 봄직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전달드렸었는데 저가 매수 가능 구간이라는 분석, 그러니까 업황의 완연한 회복 기대 이런 것보다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분석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SS 모멘텀의 LG 엔솔로 체크를 어제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4% 상승이었고요. 에코프로 진영들도 나쁘지 않았다. 밤사이 미국에서 리튬주들의 강세 등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세가 조금은 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어제 김진만 위원 이야기하고 갔었던 비나텍, 어제 20%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24% 강세 흐름, 현대오토에버가 정말 좋죠. 40%의 상승이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키워드에서는 나무가, 우린 PTS 분위기 좋고요. 우주방산에선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HVM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가 무려 90%나 올해 올랐다라는 점. 1월에 아직까지 몇 거래일 진행되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인프라에서는 앞서 봤던 HD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그 외 단에서는 그래픽, 금과 은의 시세도 지난해에 이어서 아직까지 황금 같은 시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섹터 내에서 가장 시세 측면에서 앞단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넣어봤습니다. 자, 그 밖으로는 로봇 이슈가 멈추지 않네요. 시세 측면에서는 사실 지난 한 해 내내 강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에 상대 강도가 좀 약한 섹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슈 측면에서는 계속 시장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 부사장의 적절한 시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진행한다라는 발언이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관심을 받았었죠. 일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아직 10대 그룹 중에 순환 출자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상황인데요. HMG 글로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각각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2%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에서는 로봇주 내에서 혹은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 많이들 언급이 되죠. 어제 현대모비스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충분히 약한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세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로보틱스 IPO 얘기도 나왔죠. UBS나 한국투자증권, KB증권에서 주관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HD 현대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몸값 6조에서 8조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HD 현대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좀 주주들의 반발을 사기는 했었죠. HD 현대가 HD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80%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한 게 또 KT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로보틱스 관련한 수혜로 본다면 HD 현대 혹은 KT 체크가 가능하겠고요. 결국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자금을 조달해서 생산을 하겠다, 대중화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부품단도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BB테크, SPG 등이 되겠죠. 성장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하고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양산을 준비한다. 이 과정 내에서 로봇
부품단을 같이 체크해 보겠고요. 올해 로봇 관련한 일정은 엔비디아 GTC,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양산, 그리고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등의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두산 로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조금은 더 작은 종목군들의 관심이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로봇 부품 쪽에 연결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납품 기대가 되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혹은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의 협업 과정에서 조금 빛날 수 있는 종목 등에 대한 모멘텀이 될 텐데요.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업들, 모터 이런 종목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카메라 쪽에서도 나무가가 시세를 내면서 분위기를 타고 있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로봇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자율주행 기업들까지 같이 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부품단의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액추에이터 감속기에는 HL만도, 현대모비스, 삼성 전기 등의 종목들, 뉴로메카까지 같이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은 시세적인 부담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이슈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 대중화 키워드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 쪽에서 일정 부분 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락이 아니고 쉬어가는 정도예요.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 하락폭은 크지 않고 결국 휴식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세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이런 시점으로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잠시 쉬니 이 쏠림의 완화가 어디로 낚시 효과로 이어질까요? 조선, 방산, 자동차, 원전, 전력 다양한 종목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 우주 자율주행도 같이 가고 있죠.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최근 2거래일 동안은 상승 종목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진영에 쏠려 있던 것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면서 여러 종목으로 옹기 확산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는 AI, CES,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불안 등이 되겠습니다. CES의 키워드는 결국 AI에 대한 인식이었던 2024년도, 2025년도와 달리 올해 CES는 실행과 대중화, 수익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더 강하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환매 과정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룹주들, 방산과 우주라는 키워드에서는 한화그룹주들 주목받고 있죠. 조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약간 당일의 시세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급등했다가 다반납하고 하락 마감하고 이런 시세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신기술의 가치를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과 현대차그룹 그리고 HD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죠. 인프라에 대한 키워드,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어제 HD 현대를 급등으로 이끌었고요. HD 현대 건설기계, AI 진영의 변압기,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매 분위기, 만약에 반도체로 다시 한번 분위기가 확 쏠리게 된다면 또 같은 패턴이겠죠. 상승 종목수 줄어들고 이쪽으로 쏠림이 집중될 텐데 일단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이쪽에 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그 힘으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자, 자율주행을 넣어봤어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합작 법인이죠. 모셔널이 레벨 4 자율주행 운행 노하우를 내어놓고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죠. 42-SDB 고도화 로드맵을 내어놔서 이것을 결합한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도 그렇고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SDV 키워드도 그렇고 해서 자율주행 밸류체인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MLCC 이런 쪽의 종목들도 자리할 수 있을 거고요. 큰 종목으로는 요즘 많이 보이는 HL만도, 현대모비스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무엇보다 시세를 자율주행단에서 앞으로 내고 있는 쪽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현대오토에버 와 슈어소프트테크를 꼭 앞단에 두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즘 보안에 대한 키워드도 자율주행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아우토크립토 그리고 페스카로 등의 종목들이 자율주행 보안의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종목들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SDV로 본다면 자동차 부품 이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현대공업, 구형테크일 텐데 사실 시장 내에서 이렇게 작은 종목들에 관심 두기보다는 자율주행 키워드의 대장격인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등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자율주행과 로봇의 키워드가 겹치는 쪽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이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네요. 자, 미국의 오늘 새벽 마감 기준 테마 상위가 되겠습니다. 리튬주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의 상승에 반응했고요. 태양광 종목들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금과 은, 산업금속, 귀금속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분위기도 좋았네요.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종목들 강세였고요. 알루미늄 쪽에서는 센츄리 알루미늄, 알코아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자,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겠죠. 중국에서도 AI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AI에 대한 구리 수요 증가 이슈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이슈가 위험자산 선호보다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고요. 금과 은의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블록체인 쪽, 전기 설비 쪽, 컴퓨터 주변 기기 쪽, 음식료 쪽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의 분위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금 시세가 정말 도드라지네요. 금이 지난해 50% 넘게, 은이 126% 상승했고 올해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온스당 4,600달러를 경신했고요. 작년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을 나타낸 바가 있었죠. 지난해 보여드렸던 금 가격의 강세 이유인데요. 밤사이 추가된 시세는 아마 이쪽이겠죠.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연준의 독립성 훼손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자 금에 대한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과 관련해서는 IT센 글로벌, 그 외에 이런 엘컴텍, 고려아연 등등이 자리할 수가 있겠죠. IT센 글로벌은 지난해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금거래소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때 관심을 받는다라는 점이었었죠. 12월 더더욱 좋은 흐름이었고요. 올해도 시세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36,800원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언제까지 이런 시세들이 이어질지 참 궁금한데 이런 시세를 자극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산업볼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리스크는 매크로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트럼프 측에서 국방 예산을 늘린다라는 게 방산, 조선, 드론 등에 힘이 돼주고 있고요. AI 패권 다툼에 반도체 등에 대한 확실한 밀어주기 정책 등 반도체 전력 원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기술 패러다임 정책으로 우주나 스테이블 코인, 양자,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와의 끈끈함 등이 이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죠. 산업별로는 트럼프의 이슈가 긍정적으로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 외 매크로 환경에서는 불편함도 꽤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리스크 국면이죠. 지정학 불안, 공급망 리스크. 자, 미국이 차지하지 않으면 그린란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쿠바 등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상당히 지정학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연준의 독립성 훼손, 결국엔 통화정책 신뢰성이 하락하면서 이 또한 어찌 보면 안전자산으로의 관심이 급증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국 내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를 제안했죠. 은행과 카드사들의 매출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고요. 자유시장 경제 국가 권력의 개입이라는 것은 금융시장 내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와 트럼프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 간의 공방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릴지 그리고 좀 진정돼 갈 수 있을지 이런 리스크들을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 수급의 힘으로 올랐습니다.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상승이었죠. 후반 들어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형사소송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달러 가치 떨어지고 금 가격 올라가고 지수는 내려갔었는데 무디스 측에서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5년간 3조 달러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후반에 AI 진영이 좀 치고 나오는 모습, 그 덕분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도체, 이 무디스 이슈와 함께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상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TSMC 등의 주가를 올려줬죠. 그래서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인텔 등을 제외하고는 강세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자, 알파벳 앞서 체리앵커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4조 달러, AI 붐의 승자로서 작년에 65%의 작년 저점 대비 65%의 상승세를 나타냈죠. 제미나이 이슈나 자체 TPU, 생태계 결합 수익화, 1위권의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파트너십 체결 이슈가 또 들려왔죠. 이러한 미국 내에서 AI 생태계 조성이 잘 갖춰진 기업, 알파벳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AI 생태계가 잘 갖춰진 기업으로 알리바바, 이 두 종목이 밤사이 미국 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알파벳과 알리바바 각각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으로는 월마트, 나스닥 100 편입 이슈, 테슬라 자율주행 배치 가속화 법안 논의 이슈, 앨범알 탄산 리튬의 상승세 덕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은행권은 사실 국내랑 연동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지나갈게요. 자, 눈에 띄었던 분야가 하나 있죠. AI 헬스케어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일라이릴리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AI 공동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고 5년 동안 10억 달러 공동 투자를 밝혔죠.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기술이 결합하고 일라이릴리의 생물학, 의학 전문성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제약에 AI가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GTC나 혹은 CES 일정 때마다 의료 AI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바이오니아 등 공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디인포메이션에서는 오픈 AI가 AI 헬스케어 기업 토치를 인수할 거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템퍼스 AI, 의료 AI 종목이죠. 2025년 매출이 그 전년도 대비 크게 성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제약사가 AI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인지, AI에 제약사가 침투하는 것인지, 일라이릴리, 템퍼스 AI, 슈레딩거 이런 종목들이 밤사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AI가 접목돼서 발전되길 바라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의료 AI인데요. 고성장 전망은 계속되고 있죠. 데이터가 수집되고 학습돼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신약 개발의 속도가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이 가운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시장에서 약간 테마로 앞단에 세워보는 종목이 로킷 헬스케어 등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AI 헬스케어 종목들, 실적으로 봤을 때는 AI 진단 쪽에서 뷰노가 또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의료 로봇 얘기, 어제 리브스메드나 고용 살펴봤었는데 리브스메드의 급등 흐름도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또한 AI 헬스케어 쪽의 분위기 좀 받아갈 수 있을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리 옮겨서 섹터별 분위기 파악해보겠습니다. AI는 무디스의 데이터 센터 지출 전망, 반도체나 변압기 등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이죠. 변압기 업체들 계속적으로 유럽 내에서 활약하는 모습, 수주를 쌓아가는 모습 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UBS 측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85만 3천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D램 영업이익률 8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시세 어떨지 봐야 되겠고요. 삼성의 파운드리 활약 뉴스가 나올 때마다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등을 중심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미국에서 원전주들은 다 내렸는데요. 미국 원전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 노하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사들의 경쟁력이 이 타이밍에 부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제약바이오진영은 앞서 봤던 의료 AI단 자리하고 있고요. 우주방사는 이슈가 요즘 트럼프 대통령발 방산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끊이지 않네요. EU 국방수장이 유럽 10만 양병설 검토 제안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유럽의 방산주들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국내 방위산업주들 물론 힘받아갈 수 있는 뉴스긴 합니다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자리하는 시점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이지만요. 지켜봐야겠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K-뷰티에 대한 얘기가 상반기다 보니까 이제 슬슬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유럽에서 뷰티 수출 물량이 유럽 쪽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실리콘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피부 미용 관광 소비가 늘어나서 뷰티도 이제 슬슬 관심을 좀 받아가는 시기가 될지 보겠습니다. 테마 후보로는 앞서 봤던 현대차그룹 SDV 이슈, 자율주행, 리튬, 그리고 금속 쇼티지 넣어봤네요. 이슈 측면에서는 단독 뉴스라서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제 7시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래소도 6월부터 프리마켓을 개장한다라는 건데 살짝 좀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소도 12시간으로 거래 시간을 연장한다라는 겁니다. 7시 저희 방송 시간대라 약간 시청률에 영향을 받을까 이 뉴스 보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파업 뉴스, 서울의 시내버스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라서 출근길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이제 반가웠던 SNS 텍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얼마 전이었죠. ASML의 신고가 그리고 중일 갈등 내에서 EUV단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미세 공정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는 그 결과로서 좀 EUV 내에서 SNS텍, FST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SNS텍 시세가 너무나 좋았죠. 장중에 16%의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EUV, 펠리클,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국산화 이슈가 조금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종가 대비 4% 상승을 더 얹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시세가 나는 종목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네요. 일정은 기존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 정도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PI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물가에서 금리의 경로를 어떻게 그리게 만들 것인가 저희도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미나 앵커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어떤 시청자분이 현대차 그룹주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워낙 질주를 많이 했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상방 여력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질주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여기에 올라타지 못한 데가 히치하이킹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3개월 상승 추이를 살펴보시면 현대차는 약 67%가량 상승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살펴보시면 작년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 기조가 포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작년 6월 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은 147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까지 그동안 시가총액이 많이 불어나면서 지금은 200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234조 원까지 몸집을 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한 달간의 상승률인데요. 현대차 한 달이라고 보기도 조금 이릅니다. 한 달이 아니라 1월 지금까지의 상승률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23%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와 현대오토에버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현대모비스가 1월 들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 살펴보신다면 기아와 현대모비스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급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함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아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여력이 작을 수는 있다는 점, 그런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제가 적어놓은 것은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한 줄로 요약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CS2016 둘러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사실 이렇게 신고가를 찍는다든지 주가가 많이 오른 데에는 이번에는 CS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아틀라스였습니다. 아틀라스가 올해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거머쥐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커졌다는 점이 한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슈도 불거졌는데 이제 로봇 하드웨어에 이어서 AI 알고리즘 능력까지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완성체를 만들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워졌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논의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엔비디아 CEO가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인 알파마이를 공개했는데 워낙에 깐부 회동이라든지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사 협력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분야가 자율주행 쪽으로 협력에 도모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과 기대감이 짚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2026년에 SDV 페이스카 양산 계획과 2028년 휴머노이드 로봇 연간 3만 대를 양산하는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로드맵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CS2016과 관련해서 증권가의 코멘트를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성과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쪽은 AI 쪽, 특히나 알파마요 소식이라든지 구글 딥마인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러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협업이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KB증권에서 휴머노이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드웨어보다도 AI, 소프트웨어 이쪽인데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협업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두뇌를 확보했다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으니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련주 정리를 해봤는데요. 클로봇부터 링크솔루션까지 다양한 종목들 거론이 되고 있고요. 시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를 몰고 온 링크솔루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링크솔루션은 이제 3D 프린터 기업이죠. 아마존 물류센터향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물류 로봇 3D 프린팅 부품 성능 테스트 최종 통과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일 부품이 아니라 이제 25종 부품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글로벌 로봇 공급망에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상한가를 찍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전일장에서도 10% 올랐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 증권가의 기조를 살펴보시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확실히 대세는 현대차, 현대차 그룹, 로봇, AI, 로보틱스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가 어제 기준으로 정말 10개 넘게 쏟아졌습니다. 산업 리포트도 쏟아졌고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계열사에 대한 개별 보고서까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우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대신증권에서 단기 변동성은 경계하지만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긁어주는 핵심적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오른 만큼 여기서 내가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우선 대신증권에서는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단에서 살펴보신다면 단기 밸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S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 요인이 조금 더 많다는 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마켓 쉐어가 상승하고 있고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로보틱스 밸류 체인이 확장되고 있는 기조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그리고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먹거리,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주가 밸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시면 PER을 비교를 해본 건데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26년 현대차와 기아의 PER은 각각 7.6배 그리고 6배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평균치는 7.6배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 밸류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책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6년에 실적 기저 효과와 부품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휴머노이드 수주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 그룹끼리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밸류 변동성 자체는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방향은 우상향 쪽으로 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신증권의 핵심적인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정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핵심적인 일정들만 몇 가지 추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V3 공개에 대한 일정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질주를 했다가 쉬어가는 흐름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재료가 풍부하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대차의 RMAC의 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조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정이 되겠고 4분기부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초도 양산에 대한 계획이 짚히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뭐 보유자일 수도 있고요. 아직 매수하지 못해서 포모 현상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코멘트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대신증권이 투자 전략을 세세하게 잡아줬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 가능성은 짚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쪽으로 갔을 때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가시화에 따른 성장수에 가능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SL과 현대모비스를 꼽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S&T 모티브와 현대오토에버 보고 있고요. 커버리지 선호도까지 이렇게 정리해줬으니까요. 이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투자 플랜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좀 가장 궁금한 것들이 많죠. 그만큼 시세가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탑픽에 대한 투자 모멘텀 그리고 그 개별 종목들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인가 그 부분일 텐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탑픽으로 꼽히고 있고요. 차선호주로 기아 모두 들고 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질 지분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점, 그룹사 내 신규 사업 그리고 투자 주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또 단기 급등, 배당 매력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대신증권에서 현대차부터 현대오토에버까지 이렇게 다 제시를 했는데요. 현대차는 45만 원까지, 현대오토에버 56만 원까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교보증권에서도 탑픽으로 현대차를 꼽은 가운데 부품주 쪽에서는 HR 만두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1.1%의 상승 여력 추가적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상승 여력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한온 시스템이 가장 많은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63.4%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부터 현대모비스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온 시스템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또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증권가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으로 그리고 전일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89만 2,700주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7만 7천 원으로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피지컬 AI 시대에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HR 만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인베스터 데이에서 액추에이터 상용화를 위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던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에는 수주 모멘텀 갖고 있고요. 2028년에는 양산을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업체에 공급을 했던 이력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북미 고객사 2026년부터 상용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이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탑픽으로 HR 만두를 꼽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온 시스템은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주가 차원에서 다른 종목들 대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지 상반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속에서 주요 업종과 테마 그리고 종목들의 방향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든든한 이 두 분 모셨습니다.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SK증권 서용원 차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많은 섹터와 종목 얘기하고 싶어서 속도 내서 탁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창윤 대표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어요. AI 반도체 대장 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짝 그냥 쉬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서 빠르게 다른 쪽으로 순환이 돌면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요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전략 주세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쏠린 자금이 15조 원, 그리고 코스닥 거래액을 보시면 대략 한 10조에서 12조 원, 즉 전자와 닉스 쏠림이 코스닥 전체의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었죠. 이러한 분위기가 12월 달 1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존의 주도석 되었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설비까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네. 있죠. 이러한 흐름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온기가 조금 확산이 되고 있구나,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동안에 워낙 달렸었던, 즉 12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샀더라도 대략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었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가 약간은 쉬어가는 반면에 IT 소부장 내에서 최근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 관련된 종목들을 키맞추기가 일정 부분은 반도체 내에서도 나타났고, 그 여타 먼저 2개월, 3개월 동안 쉬어갔었던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설비까지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번 주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환매 흐름이 이번 주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하는 가운데 AI 반도체와 전력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는데 변압기 3사 박창균 대표님 여전히 보유 의견이신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보시는지. 지금 달리는 말에서 어설프게 지금 내리다가는 소위 발목 부러지죠. 즉 지금은 주도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 즉 숫자를 중심으로 한 AI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도 아니에요. 기간 조정 형태로 지금 대기 매수세가 빠지면 사겠다는 모습이 지난주에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와 닉스는 그대로 홀딩이고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SK 하이닉스 PBR 3.5배 이 부분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최소 90만 원 이상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100만 원 이상의 리포트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범용 반도체 가격이 1분기에도 60%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특히 디램 가격이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뭐 20만 전자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상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조정시마다 올해 내내 계속 매수 관점 유지하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AI로 실제 반도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그동안에 이제 확보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최근에 2달 동안 가격 조정이 나왔었던 섹터가 전력 설비잖아요. 특히나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3사 플러스 저는 산일전기까지 계속 커버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PER 유일하게 20배 언더인 산일전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효성중공업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무려 6.79%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한 8%까지 올라오는 네.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한 30% 정도 2달 동안의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28년 슬로까지 다 쳤어요. 즉 26년이 아니라 26년, 27년 실적은 이미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28년 슬롯까지 거의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29년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효성중공업 PER 23배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쉬고 있을 때도 변압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코를 외쳐주셨었는데 초대형 변압기와 산일전기 같이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삼전닉스는 당연히 홀딩이다라고 깔끔한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차장님께서는 지금의 이 순환매 장세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틈을 타서 비중을 늘린다면 뭘 사실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순환매가 잘 나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를 때 좀 쉬어갈 때도 좀 순환매가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안 나와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연초되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지는 장세가 좀 열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투심이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폭넓게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의 조정을 우려해서 좀 미리 파는 전략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조정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상방을 열어놓고 좀 계속해서 홀딩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갑자기 뭐 3%, 5% 부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공포감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력 쪽이나 원전 쪽은 AI랑 함께 따라가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메타의 발표로 인해서 뭐 원전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듯이 네.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AI 기업들이 원전은 함께 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하나의 동반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섹터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주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조선 섹터도 여전히 전 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뭐 조방원과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원전 쪽에서도 이제 또 건설 쪽을 하는 또 건설사들 그런 쪽들도 어저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네. 좀 나와줬거든요. 사실상 좀 건설주만 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원전 건설 쪽에서 사실 그동안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원전 관련된 건설주들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낙수 효과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원전에서 그럼 탑픽을 뭘로 꼽으시는데요? 지금 하나만 꼽자면. 하나만 굳이 꼽자면 전 두산에너빌리티를 여전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건설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반도체와 원전 쪽의 키워드 잡아서 얘기를 주셨어요. 개별주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서용원 차장님, EUV 쪽의 SNS텍 혹은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강세를 기록하는 디자인하우스, 지금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어떤 쪽이세요? 저는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뭐 하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넓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탑2로 집중? 네. 왜냐하면은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은 물론 뭐 디자인하우스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좀 시장에서의 투자자분들의 시각들은 좀 대형주 쪽에 좀 쏠려 있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안 간다라고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기다리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좀 중소형단의 반도체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고 삼성전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당히 우려감들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대형주 쪽 쏠림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트레이딩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좀 시장에 접근이 오래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런 쪽에 좀 넓혀가기보다는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하셔서 살펴보시는 게 아직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와 조방원 전력까지 해서 조방원전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함께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약간 그 전에 2024년도의 시세에 못 미치는 쪽이 바로 제약바이오란 말이죠. 박창현 대표님, 제약바이오도 살짝 커버하고 가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대형사들은 마치 세룸 맞은 듯이 급락이 나왔고요. 그나마 오늘 좀 기대할 수 있는 뉴스가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의 협업에서 의료 AI입니다. 템퍼스 AI도 올랐고요. 그러면 막 뷰노, 로킷 헬스케어 이런 종목으로 접근할까요? 어떡할까요? 사실 뭐 이와 관련돼서 의료용 AI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의료용 AI 하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로켓 헬스케어라든지 최근에 3빌리언 그리고 기존에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같은 기존의 사사 같은 경우가 꾸준히 의료용 AI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루닛과의 공동 임상 연구 즉 의료용 AI 쪽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이에 따른 사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템퍼스 AI라든지 슈레딩거 그리고 리커전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제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HBM을 중심으로 한 이런 AI 쪽이 서버단, 하드웨어단에 머물러 있었다면 AI 소프트웨어단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지컬 AI 그리고 엣지 컴퓨팅 같은 이런 엣지 클라우드 쪽에 지금 중점이 되는 AI 쪽 이런 부분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용 AI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강해요. 지난주에 루닛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자금 조달 자체가 한 600억에 그치면서 한 2천억 정도 차안이 올해 말에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났었잖아요. 네. 국내의 주요 선도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의 모멘텀이라든지 그 하나의 이슈가 불거졌었을 때 테마성으로 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로서 그 연속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뭐 3빌리언 같이 최근에 움직이는 그리고 또 뷰노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가파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러한 종목은 트레이딩 바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지금 크게 좀 긴 호흡으로서 끌고 가기에는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뭔가 추세 회복이라는 게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매 관점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는 괜찮으나 지금 시장에서 굳이 선택해서 장기 관점으로 뭐 끌고 가는 전략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